귀농귀촌의 꿈을 이룬 청년 농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경기도 남양주인데요. 팜아트 홀릭은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도시명 농촌체험 카페입니다. 35살 귀농 준비, 38살에 귀농한 귀농 3년차 청년 농부는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농 귀촌과 사뭇 다른 모습의 농부가 된 그가 청년 귀농 귀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분야를 어떤 분야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농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재배해서 그 재배한 것들로 가공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엔 가공이에요. 그냥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트에 넣어서 판매하는 게 원래 그 1차 재배는 출하는 거기서 끝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에다가 또 만들어 보는 거. 토마토를 파는 게 아니라 토마토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해 볼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과정을 또 직업과 연계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 이것보다 더 방대한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1차와 2차, 3차를 혁신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업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가공하는 건 더 어렵고요. 농업을 하는데 가공장을 꾸미는 것도 물론 근처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가서 가공장 허가를 받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농사 짓다가 그 가공장을 이동시켜서 가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아주 운 좋게도 제가 살던 집이 가공장 허가가 나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주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과 자본력이 투입돼야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거의 양자 모두가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6차 산업이 되게 꿈 같은 꽃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접하기엔 좀 다소 거리감이 있죠. 수입 면에서는 편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시명 농촌체험 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께서는 되게 큰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귀농 지금 3년 차인데 1년 차에는 거의 시급이 5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거짓말 또는 괜히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뭐 18시간 정도 일하는 거에 비하면은 500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나눠봤더니 1년 차는 그랬고 2년 차에는 한 1000원 정도 벌었어요. 근데 이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 건 거의 제 느낌의 2배거든요. 그리고 3년 차에는 시급 2000원 정도 돼요. 점점 오르고 있는 게 느껴지고 지금은 최저임금보다 너무 턱없이 낮지만 이 상태대로 5년, 10년 이상 더 계속 꾸준히 견지한다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저도 만족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농사 지은 걸로 내가 뭐 커피를 만들었어요 하고 이렇게 판매하면요 소비자를 계속 최종 접점에서 대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 농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매니저를 전면에 내세우고 난 뒤에서 생산만 오롯이 한다면 그게 되는데 농장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2세대에 걸쳐서 한다고 해도 결국엔 누군가의 일손이 한 명 나와서 전면에 나와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그만큼 농업의 생산성이 딸리게 되고 또 상업화에 완전 첨예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의 욕구나 바라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본질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요. 농업 본질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가 되게 극심하셨는데 나중에 허락하셨을 때 조건이 그거였어요. 정말 농업이 하고 싶다면 농업 하나만으로 정면 돌파하라고. 다른 것들을 수익이 안 나올까봐 불안해서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전체가 흔들리고 왜곡된다고. 딱 농업만 체험 카페라고. 그때만 해도 뭔가 카페하면 돈 많이 버는데 카페는 뭔가 분위기가 좋아 이런 편견이 있었을 때예요. 버티기 한 버팀목이 뭐예요? 가족과 부모님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때문에. 눈빛이 어떤데요? 정말 뭐라고 약간 측은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씩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눈빛. 그리고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분들에게 입증하고 싶은 욕심이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오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는 조직 안에서 어떤 팀의 역할로 간다면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 모든 과정을 만드는 것부터 홍보하고 뭐 판매 전략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직접 다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또 상품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무척 방대하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시간과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많이 어렵죠. 네. 그래서 시급이 2,000원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예요. 거의 잠자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습고 서글픈 얘기인데 농업이 너무 힘들어서 세금 신고, 부가세랑 소득세 신고도 직접 하거든요. 거기에 물론 금융비용은 안 넣은 거예요. 이 금융비용까지 넣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였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수출해서 재료비하고 수도광열비만 넣어봤거든요. 제가 일한 시간을 딱 곱해보니까 딱 500원 나오더라고요.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위에서 한다 그러면 말리실 거예요? 말린다기보다는 누가 뭘 해서 잘 됐다라는 얘기 듣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단순히 수학해서 김치 만들기 체험, 김치도 별로 만들어 보지 못한 제가 그런 체험을 프로그램으로 홍보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 시급 500원 사태를 겪어보고 진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건축해보고 인테리어 해봤던 시공 경험과 식물을 길러봤던 경험을 믹스매치 시켜서 이걸로 플랜테리어 체험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플랜테리어 체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제가 플랜테리어 체험은 남양주 최초였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예 이 일대에서 제가 그런 체험할 때 아무도 그런 거 손 안 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과 긍지가 좀 있죠. 네.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청년 농부 아니면 요즘 귀농이 사회적 트렌드 이런 걸 보실 게 아니라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잘 된다는 거지 그분이 창업해서 자리를 잡은 그 훗날에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토마토 농사를 지어서 올해 돈을 꽤 벌었대.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내년에 돈 벌어야 다 토마토 짓는단 말이야. 그럼 이 토마토가 초과 공급이 된다는 거죠. 이 가격이 폭락해버려요. 결국에는 내가 뭘 해서 돈을 벌래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게 농업이든 아니든 그걸 정말 면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구해봐야 돼요.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혹한의 바람을 많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준비를 전 진짜 많이 했는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어나거든요. 뭔가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늘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보다 최악의 상태가 거의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데 이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면 이게 근데 모든 사업은 거의 매한가지일 거예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번다기보다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직업의 가치. 혹시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리고 싶으세요? 그 소신과 철학을 갖고 어려운 길을 갔지만 결국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해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 일을 한다고 할 때 다 말렸어요. 모두 너무 어렵다고 했고 예전에 뭐 송강호라는 배우가 어떤 영화에서 막 그냥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헝그리 정신 막 이렇게 강조했었던 게 있는데 그때 그 단어가 약간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은 좀 와닿았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은 쏭쏭TV에게 큰 힘이 됩니다.